되게 많이 아는 AMH라는 난소 기능 검사가 있는데 이게 수치로 딱 나오죠. 너무너무 신기한 검사예요. 그래서 수치를 하면은 뭐 2.7이다, 4.0이다, 뭐 0.5다, 뭐 이런 수치로 나와서 굉장히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 난소 기능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거 말고도 또 두 가지 많이 쓰는 난소 기능 검사는 있어요. FSH라 그래서 생리 3일, 이틀째나 3일째, 4일째 요 정도 때 생리 중에 가셔서 피검사를 하시는 그 FSH라는 피검사가 있는데 이것도 AMH와는 또 다른 변으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사거든요. 이 두 개가 피검사고 또 한 가지는 초음파로 난소 사이즈를 봤을 때 그 난소 안에 들어있는 동남포라는 초음파로 동그랗게 보이는 그런 구조물의 수를 측정을 함으로써 또 이것도 난소 기능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전체적인 난소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말고 실험적으로 또 시도하고 있는 이니빈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검사가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또 환자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난소 기능 검사가 있고, 환자분들이 딱 들었을 때 결과가 이렇게 어필하는 거는 첫 번째 있는 이 AMH라는 검사가 이게 난소 기능 높을수록 높게 나오고 적을수록 적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초음파로 보면 난소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게 이 난소의 모양이 좀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정상적인 난소 크기는 이 직경 여기가 한 3cm 정도 되고 이게 한 2cm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한 30대 때 사이즈가 그 정도 되고, 이때 AMH 검사가 해보면 한 4.0 정도 평균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 여성을 보면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속에 난자가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의 난포들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난소 안에 이 난포만 있는 건 아니고, 요 안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난포들이 이 상태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동남포라 그래서 이게 몇 개냐를 카운트하는 게 이제 이 동남포 수를 체크해 가지고 난소 기능을 보는 건데, 저희가 시험관하기 할 때 이 동남포를 수를 체크해 가지고 난소 반응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동남포 수가 이 한쪽 난소당 한 5개에서 8개 사이, 한 8개 정도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10개 넘고 20개가 되는 분도 있어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신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은 좀 이제 난자가 많은 체질인 거죠. 근데 이 난포가 이렇게 작은 난포이다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렇게, 그리고 엔트랄이라는 게 동남포라는 건데,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초음파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정도 되는 난포들이 그 AMH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한테서 AMH 호르몬은 이 난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포가 없어지면은 AMH 분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난포가 분비하는 건 아니고 이 두 단계에 있는 난포에서 분비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AMH가 그러면은 같은 수치의 사람이라면 난소 기능이 똑같으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게 이런 상태로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준비된 난포가 적고, 그래서 난포들 AMH가 똑같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똑같은 난소 기능을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고, AMH가 똑같아도 이 초음파로 보이는 이게 다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난소 기능 검사인 그 FSH 수치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같은 AMH를 가져도 시험관하게 했을 때 반응은 또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검사를 해도 어떨 때 검사하면 더 높게 나오고 어떨 때 검사하면 또 낮게 나오고 좀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그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비율이 약간 사람마다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게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가 있고 이 퍼센테이지가 더 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약간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죠. 그리고 또 이 AMH 검사라는 것이 그 검사법이 아주 안정적으로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 재현성이라 그래서 똑같은 피를 가지고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AMH 검사를 해도 아주 똑같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검사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검사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0점 몇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이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AMH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보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변이를 보는 거고, 이제 메디안 레벨을 한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24세가 3.5 뭐 이렇게 하고, 폐경이 되면은 0.0으로 떨어지게 되죠. 50세가 되면은.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건 이제 서양 통계고,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은 30세를 한 4.0, 그리고 이 35세가 되면 3.0, 그리고 40세가 되면 한 1.8, 이 정도로 평균이 나와요. 한 43세가 되면 한 0.8,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연령 평균보다 뭐 높다 안 좋다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으세요. 근데 연령 평균보다 더 AMH가 낮은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 관리를 하면 또 좀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은 관리하는 대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AMH가 5에서 10 정도로 너무 높아도 비정상인가요? 근데 물론 20살인데 5다, 그럴 수 있습니다. 20살일 때 5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35세인데 5다, 그러면 약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체질일 가능성이 있는데 5 정도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니죠. 근데 10이면은 이건 진짜 높은 거니까 이건 진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으세요. 아마 검사해보면 생리도 좀 10이신 분들은 생리가 규칙적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AMH로 이 남은 난자 개수만 알려주고 난소의 질은 모르나요 하셨는데, 네, 질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난자가 많이 남아 있어도 난자 질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난자가 적게 남아 있는데 난자 질은 좋은 분은 또 있어요. 일단 이거는 난자에 남은 수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피임약을 먹었을 때 난소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사실 아닙니다. 네, 피임약을 먹는 동안에 배란은 쉬게 되죠. 배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난소 기능이 저하될 일은 없겠죠. 피임약 먹는다고 해서 난소에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혹도 없어지고. 그래서 난소 기능이 더 저하되는 거에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저희가 난소 기능 저하이신 분들 치료할 때 피임약을 잘 먹이거든요. 한 달 배란을 쉬고 그 다음 달에 하면은 가끔 난자가 더 많이 채취되는 경우가 있어서 피임약을 먹이고 할 정도로 하는 거니까, 난소 기능 저하에서 뭐 드신다고 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 임신이 힘들나요? 기형아 위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난소 기능이 꼭 임신 못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난소 기능이 아무리 낮아도 자연 임신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임신율로 보면은 난소 기능이 자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랑 난소 기능이 떨어졌을 때랑 비교하면은 난소 기능이 좋을 때 더 임신이 더 잘 되기는 해요. 난포도 좀 좋은 난포부터 더 배란이 되는 편이거든요. 베스트 폴리클 리크루트 퍼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란이 될 때 좀 더 좋은 것부터 골라서 배란이 먼저 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난자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때는 그 난자의 질이 좀 더 좋은 난자가 많은데, 난자가 적게 남았을 때는 아무래도 좀 난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의 비율이 더 올라가는 편이어서 임신율이 그래서 좀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또 임신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니까요. 그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임신 시도를 적절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